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에이미 빈입니다. 누나, 오늘은 국민권익의 날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정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현장으로 찾아왔는데요. 스리랑카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DGP 세나나야키를 만나려고 해요. 네, 오늘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쓴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 정말 기대되는데 우리 빨리 가볼까요? 좋아요, 출발! 매년 2월 27일은 국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 권익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날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을 함께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 청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수상자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펼쳐졌습니다. 국민권익의 날은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미 있는 날인데요. 선생님, 국민권익 날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2월 27일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조선 3대 임금이셨던 태종 임금께서 억울한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풀어주기 위해서 또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전국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그런 교시를 내린 그런 날이 됩니다. 이 날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념 행사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 청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국민권익보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참가한 에이미와 딘도 국민권익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지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 국민신문고 대상은 국민권익보호와 청년 문화 확산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훈장 5명, 포상 5명 등 13개 단체와 104명 개인에게 정부 포상 총 60점, 위원장 표창 57점이 시상되는데요. 이에 표창합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상을 받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들 중 특히 주목을 받는 이 사람. 유일한 외국인 수상자인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DDP 세나나 야커 노무 참사관입니다. 표창장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참사관 DDP 세나나 야커. 귀하는 권익 개선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세나나 야커 참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들의 고충 해결과 민원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법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Congratulations, you got that award. And how do you feel now? Actually, really, this is really an encouragement for my work and especially
I'm a diplomatic officer of the Embassy of Sri Lanka, and I'm in charge of the labor section. So my responsibility is to work towards the welfare and protection of Sri Lanka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Now we have estimated that there are more than 22,000 Sri Lankans who are employed here. I think this kind of appreciation is really an encouragement for me to work towards their protection and welfare.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어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세나나야커 노무참사관. 주한 스리랑카 노동자들로부터 격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Could you tell about your plans for the future? Actually, my plan, of course, now, the best thing what I have understood is basically our responsibility is to educate the workers on their rights and benefits. That is, I think, the most effective way of, protecting their rights. So, for that purpose, now we have started a process of translating most of the rules, regulations, and benefit schemes what is in operation in this country in my language and disseminate those information among those workers. That is, I think, most effective way of ensuring their welfare and protection. 지금 서류 접수 중입니다. 이제 청렴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청렴 콘서트는 기존의 강의식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국악과 가요, 연극 등의 문화 공연과 접목하여 재미와 감동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청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아쉬울 때는 돈 주워놓고 심사 뒤틀리면 인터넷에 한 줄만 뜩 하고 올리면 그냥 3대가 망하는데. 방금 하신 거 그 청탁 아닙니까? 그것도 인사청탁. 내가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래? 에이, 사람 큰일 날 소리라고 있네, 그래요. 예, 공직자들이 보통 청렴 콘서트 하면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데서 국민권익의 날에 청렴 콘서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청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오늘 수상자들과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청렴 토크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에이미와 딘도 아주 특별한 공연을 즐기며 국민 권익의 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함께하고 국민권익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더 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수상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국민 권익의 의미와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익 증진을 통해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북한의 현실을 솔직 화법으로 전하는 북한 출신의 정상산 영화 감독. 그간 쉐리와 JSA 영화 시나리오 각색과 영화 제작, 뮤지컬까지 전천후로 활약하며 정 감독이 전해온 북한 스토리.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신은아 김아라입니다. 아라씨,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북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바로 정성상 감독입니다. 네, 요즘 북한 전문가로 각종 인터뷰에도 나오시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감옥 아니에요? 설마 감독님이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은하 씨 연기 너무 어설픈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촬영 중에 계시다고 해서 왔잖아요. 감독님을 찾아뵌다니까 미래 연기 연습 좀 해봤는데 아라 씨에겐 안 통했군요. 몰랐으면 아마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가실까요? 네, 가봐요. 저희가 찾아간 교도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만든 영화 촬영용 교도소입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과 홀리데이가 촬영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 다들 분주하게 움직여서 말 걸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바쁜 와중에 등장하신 이분, 정성산 감독님입니다. 정 감독님은 북한에서 출생해 평양연극영화대학교와 모스크바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영화인. 1995년 탈북해서 영화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 신리도의 각색 작업에 참여했고요. 북한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를 담은 영화 양강도 아이들 감독으로 본격 데뷔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요덕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15일에 네. 그 평양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해요. 이제 그 뮤지컬에 나오는 그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사명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우리 북한 동포들의 그 불쌍함, 또 북한 또 뭐 다 형제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한을 누구라도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정표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관련 인권 관련 북한 동포들 관련 문화는 다 소외됐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북한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북한 감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도 안 되고 뭐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탈북자 감독 한 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뭐 생각하면 미친 듯이 했죠. 네. 정말 개척해 나가셨네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지하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화 때문에 아하 갔구나 거기.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 결과를 미리 보는 거죠. 이 뮤지컬이 평양 마리아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감독님을 현장에 보내드리고 촬영장 곳곳을 살펴봤는데요. 모노 뮤지컬 평양 마리아에 쓰일 소품. 게 사료를 먹는 장면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신없이는 좀 보세요. 해요. 드시고 계세요. 액션! 실감나는 배우들의 연기에 수용소의 참혹함이 묻어나는데요. 카트. 오케이. 이제 현실처럼 그렇게 먹고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북한 인민들이 정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출연 배우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지켜보던 저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선 안무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실존 인물의 기구한 사연을 담고 있는 평양 마리아. 그 때문일까요? 안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춤이
수막이 네. 일반 수막은 좀 달라요. 좀 뭔가 애절하게 표현할 것 같고 좀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심인 것 같은데 내용이 여기는 수용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가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정말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굉장히 지금 나가고자 하는 아픔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형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고통스러운 두려움에 대한 그 몸부림을 표현하고자. 지켜볼 수만은 없어 현장에서 즉석으로 저희도 함께 해봤는데요. 안무에 맞춰 동작을 하다 보니 절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 슬픈 마음이랑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몸으로 동작으로 다 느껴지는. 그리고 최대한 왠지 정말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있고 간절한 그 상황을 표현해야 된다는 좀 슬픔도 오고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방금 막 눈물 나오는 걸 몇 번 참았어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 나가서 노동 단련대 그리고 감옥에 6개월이나 있었는데 방금 막 연기자분들이 몸부림을 치셨잖아요. 그 안에서 봤던 상황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저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있다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재현하니까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안타까웠어요. 북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 촬영장엔 북한 생활 소품도 한가득 있었는데요. 저희가 봐도 감쪽 같은 소품 앞에서 북에 있던 옛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주인공 리화 역의 신효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너무 참 비극이거든요. 비극인데 꼭 비극만은 아닌, 그러니까 이 여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북한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밤늦도록 이어진 촬영. 18년CC 테이크 1 액션. 영리야, 내가 어느 때인데. 밤이 돼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역할 쓸게.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에서 출발한 모노뮤지컬 평양 마리아. 내 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네. 알았지? 네. 저희가 지켜본 현장의 감독과 배우. 오케이. 스태프들이 흘리는 땀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 잘했는데 그래도 빨리 네, 촬영장의 뜨거운 열기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감독님 조금 안쓰러워도 보였는데요. 솔직 화법으로 북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네, 결국엔 북한 주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평양 마리아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손의 감각과 냄새를 이용해 파티셔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빵 훈련에 뛰어든 실로암 복지관의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이 특별한 베이커리의 주인공인데요.
행복을 반죽하고 꿈을 굽는 그들의 달콤한 하루, 저 정유미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서원동에 위치한 제과제빵학원. 최고의 제빵사를 꿈꾸는 실로암 복지관에 시각장애인 교육생들이 꿈을 안고 모인 곳인데요. 네, 저희 베이커리 창업훈련은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이커리 제과제빵 기능사 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문 기술을 이제 습득하시고 관련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훈련이 되고 있고요. 한 기수에 5분 정도씩 저희가 이제 훈련생들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3기째에 접어든 시각장애인 베이커리 교실. 여건상 시각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안마사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고 취업의 문을 다양하게 열어주기 위해 베이커리 교실이 설립됐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빵 만드는 거예요? 오늘 버터를 만들 거예요. 좁은 시야 탓에 고생스럽지만 이곳에서는 하루에 빵 하나의 레시피를 마스터해야 하는데요.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0.03인데 시야가 좀 많이 좁아서 사람 한 명 정도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제과제빵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그냥 조금 성형할 때 빵 자르고 그럴 때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이처럼 시각장애의 급수에 따라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도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속을 그쵸. 회전 방향으로 돌려서 위치 변경하시고. 때문에 같은 교육생끼리도 서로 돕고 의지합니다. 교육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 받은 지요? 네.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원래부터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 원래 빵 좋아했었고요. 외식 창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이제 찰지게 뭉친 반죽을 발효시켜야 할 시간. 동그랗게 잘 뭉쳐진 반죽에 랩을 씌운 뒤 반죽이 2배가량 부풀 때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효시킵니다. 반죽이 발효될 동안 교실 한켠에선 시각장애인 교육생들의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혹시 이론 교육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 풀어야 하는 재료과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훈련생 선생님께서 이제 훈련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훈련 적응 상담이랑 애로사항이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지원해드리고자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게 진행되는 상담. 단순히 제과제빵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도 이루어집니다. 교실 다른 편에서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열심히 듣고 있는 교육생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데요. 혹시 음악 듣고 계신 거였어요? 음악이 아니라요.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그거 제가 글씨를 볼 수가 없어서 네. 녹음된 걸 지금 듣고 있어요. 아, 녹음된 거 듣고 계셨어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녹음 도서를 들어봤는데요. 성우분이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읽지 않고 듣기만 해도 그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로암 복지관에서는 자체 제작한 녹음 도서뿐만 아니라 활자를 크게 인쇄한 확대 도서를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분이) 지나고 반죽의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빵 모양을 예쁘게 빚는 성형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빵 성형은 대부분 손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각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살짝만 밀어주고 안에서 당겨. 이런 식으로. 쫙 펴서. 손쫙 펴서. 조물조물 동글동글 손끝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 반죽을 빚습니다. 빵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빵을 예쁘게 만드시려면 예쁘게 잘라서 모양 형태를 일정하게 잡는 형태예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 그 성형 방법은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보다 두 번 하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 손에 익숙해지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반죽을 밀대로 길게 편 다음 달팽이 껍질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마는 것이 바로 버터롤의 포인트. 머리 밀착이 됐으면 얘를 잡아서 그래서 가지런히 눌렸으면 그래서 두께가 일정하게 가지런히 나올 수 있게. 교육생들의 손끝에서 동글동글 예쁘게 빚어진 버터롤 반죽들. 반죽과 발효, 그리고 성형의 과정을 모두 거친 빵들은 오븐에 넣고 구워집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을 지나 마침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들. 이렇게 시각 대신 촉각과 후각 등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빚어낸 빵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쉬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만. 네. 상관없어요. 이것도 번데기 형태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실로암 베이커리에서의 달콤하고 고소한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완성된 빵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갓 구워낸 빵, 시식이 빠질 수 없을 텐데요.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빵은 시판되는 것과 비교해도 그 맛이 뒤지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따끈따끈합니다. 네. 우와. 완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궁금하시죠? 꿈을 위해 오늘도 밀가루 반죽과 고군분투하는 시각장애인 교육생들. 예비 제빵사로서 포부도 가득합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빵의 고유한 맛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승리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직업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던 그들의 제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시각 대신 오감을 이용해서 빵을 구워내는 그들은 앞으로도 각종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낼 것이라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는데요. 희망의 반죽을 빚어가는 그들의 노력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